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개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중간에 역함수도 있는데요.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해가는 이 부분들의 규칙을 좀 이해하겠느냐,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각각 역함수가 되는데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써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fx하고 이제 f 역함수가 만나게 되면 항등함수가 돼서 가볍게 이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되게 되면 g 역함수의 f3 이런 부분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f3 주어진 부분에 3을 대입해주면 2분의 6 이렇게 처리되니까 3에서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g 역함수 5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a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ga는 5입니다라고 처리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이꼴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이꼴 2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합성함수, 역함수 구해가는 처리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갔던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유리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상당히 좀 불편하게 좀 식이 좀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뭐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때 이제 f1은 2입니다라는 이야기. 이때 이제 뭐 f5 값을 구해달라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뭐 주어진 식을 좀 숫자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은 좀 다시 생각하면 f 역함수 2는 이퀄 1입니다 이렇게 관계 좀 처리해주게 되면요. 뭐 이 모양에서 원래 이제 함수 자체를 뭐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2x-1분의 x 플러스 1 이 값이 이제 2가 되게 하는 그런 x 값을 좀 대입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은 이퀄 4x-2 처리해주게 되면 3x는 이퀄 3 이렇게 처리해서 x에다 좀 1을 좀 대입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 2 더하기 a 이런 부분들 이 결과가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f 역함수 식 자체를 좀 다시 써볼까요? 식 자체는 2x-1 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결과는 또 2x-1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a 값이 처리된 관계식이 되겠죠. 이때 이제 f5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 또 좀 어떻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 역시 또 대입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f5 값을 모르니까 뭐 k라고 해주면 f 역함수 k는 이퀄 5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해 보면 좋을까요? 뭐 나온 결과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써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2x-1도 5입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은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좀 3을 좀 대입하게 되면은 즉 2x-1 x 플러스 1 이곳에다가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게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k 값이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5분의 4 이렇게 하하 관계식을 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초부터 원래 함수를 좀 만들어 놓고 볼 걸 그랬나요? 어쨌든 이제 주어진 숫자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주어진 이제 관계식들을 좀 살펴가서 풀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이제 관찰을 좀 잘해서 특히 이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이런 관계들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뭐 안쪽에 있는 함수 값이 이제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찾아서 대입을 한다든지 나중에 또 풀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이 결과가 k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뭐 지금 이 특이하게 역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평상시 하던 거에 뭐 반대 형태로 해서 f에서 이제 f 역함수로 가는 부분들만 처리해주게 되면 뭐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좀 이용해 가는 거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에서 정의된 유리함수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x 플러스 1, 3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 마이너스 3 이래서 나오는데, 이게 좀 잘 모르는군요. 일단 그래도 뭐 점근선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점근선 부분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제 그래프가 그런데 뭐 어느 사분면을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0과 2 부분에서 이제 최대값 이런 형태가 표현이 됐거든요. 0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 형태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이니까 그래프가 뭐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는 모양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1, 3, 4분면이면 전부 다 3보다 큰 값 형태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것은 작은 값이니까요. 그렇다면 정의역에 이제 2를 좀 대입한 결과가 2분의 3이다 이런 내용들 이걸 가지고 좀 K값을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그럼 곧바로 2를 대입하면 3분의 6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한 결과 2분의 3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12 플러스 2K는 이꼴 9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분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저기 이제 점근선 이런 부분들 표시,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해서 뭐 이게 결정이 좀 안 돼 있으니까요. 이제 좀 상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한 거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일렬로 놓여있는 서로 같은 의자 10개, 5명의 학생이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죠.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열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의자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열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틈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틈이 생기는데요. 이곳에다가 이제 5명의 학생이 앉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앉는 가지수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죠. 큰 틀은 뭐 6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계산 결과는 뭐 72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좀 공부할 때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한다 이런 원리들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1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포함되도록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가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이렇게 조져 있는데요. 합치면 뭐 15명이 되는 거겠고요. 큰 틀은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뭐 전체에서 빼는 경우 15 컴비네이션 3 해서 왕창 이제 남자 뽑는 경우 뭐 M 컴비네이션 3, N 컴비네이션 3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 통해서 286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가도 되는데 여기가 뭐 3차식들이 좀 나와서 이게 좀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달리 좀 생각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여 이렇게 됐을 때 2명, 1명 이렇게 뽑는 거죠. 1명, 2명 이렇게 뽑는 경우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차수를 좀 낮춰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신 명수는 n명 해주면 여기 또 15-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 이제 n을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m 컴비네이션 2, 15-m 컴비네이션 1 더하기 그 다음에 m 컴비네이션 1 곱하기 15-m 컴비네이션 2 이런 형태의 계산을 통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m-1 처리해 주겠고 15-m 처리해 주면 되겠고 더하기 m 15-m 14-m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대신 이제 2 곱하기는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m하고 그 다음에 15-m 이게 좀 공통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계산하기 처리좀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m-1하고 14-m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하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소거가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이런 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13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2 곱하기 286하고 13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두 번 해주면 26에다가 그럼 또 26에 되니까 어이쿠 13 곱하기 22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2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3하고 좀 이렇게 소거가 돼서 m 곱하기 15-m 이 부분들은 2 곱하기 또 2 곱하기 11 이런 형태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두 개의 수의 곱이니까 투수 구성을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m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보다는 작은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 m값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m값이 11이면 되겠죠. 그래서 m값은 11 그러면 15-m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n 부분들은 이제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효율적인 산수를 위해서 이거 3차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하겠죠. 되겠고 이제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11, 4 이렇게 되니까 차이는 7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보기 차이가 15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자 되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는 x분의 a 그래프를 이제 평이동시킨 것이고 정분선은 또 bc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x-2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분모 0만 들은 이 부분들이 정분선이죠. x는 이 부분들인데 정분선은 여기 이제 b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값이 c 해서 bc 값은 추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줘야 최종적인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까지 정확하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abc 값 구했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무리함수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리함수식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fx는 루트 a 값이 일단 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b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은 또 마이너스 3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기를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아이고 그래도 뭐 곧바로 풀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루트 x 그래프를 이제 평이동시킨다. 그리고 기본형이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 4분면 지난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2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에서부터 2, 4분면 방향 쪽으로 그려져 가는 건데 0을 좀 x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마이너스 3이 주니까 음수죠. 그럼 그 음수 방향대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여기 음수가 됐으니까 3, 4분면 당연히 지나는 거죠. 맞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역함수와 그래프는 오직 한 점에서 받는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y는 이퀄 x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점 만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건 뭐 현명하게 좀 대체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돼가는 내용. 한 문제의 유리함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아이쿠, 점근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재면 마이너스 돼서 2, 4, 4분면 방향에 그릴까, 1, 3, 4분면 방향에 그릴까 이런 부분들 완전히 이제 그래프 모양 점검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구한 값을 가지고 또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도 이제 1, 4분면 루트 x, 2, 4분면 루트 마이너스 x, 3, 4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 4분면 마이너스 루트 x. 이게 이제 기본형이죠. 그래서 뭐 1번에서부터 뭐 그래프를 평행동에서 되느냐 안 보냐서부터 그래프 전반적인 모양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 던지는 한 문제 두 개의 함수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그래프는 시작점 자체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x 그래프가 여기 좀 시작하는 이 점을 좀 싹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이쿠 이거 뭐 gx하고 뭐 혹은 뭐 f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좀 교점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요. 이때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좌표가 이제 만나는 좌표 자체가 2였으니까 2를 이제 gx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2를 좀 대입해주게 되면 좌표 자체가 4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3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여기다 좀 대입을 해보면 직선에다가 대입해주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와 여기 좌표가 2,3에서 이렇게 딱 일치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센스 있게 좀 대체해서 불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래프도 평행이동 그런 모양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럼 저 이쪽 fx 자체에다가 y 값이 1 되는 부분들 는 해주면 x-2 루트 해준 부분이 는 1이니까 2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x-2 콜 얼마가 되는 건가요?
제곱하면 4에다가 x는 이제 6, 그럼 6, 해서 이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죠. 그래서 아이고 좌표 6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이고 이 부분 좀 이용했으면 되는데 괜시리. 그럼 이제 뭐 여기 좌표가 또 6, 이렇게 처리된 그런 모양들.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평행선 그어지고 평행선 그어졌을 때 그다음에 곡선의 휜 정도가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는 뭐 직선 넓이니까 요 위쪽 넓이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뭐 큰 틀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로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6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가로 길이가 8이 되겠고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되니까 2입니다라고 해서 정답 16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의 휜 정도가 똑같다라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힌트가 되겠죠. x, 루트 x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평행 이동에서 이루어진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만나는 좌표 이렇게 6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그래프에 주어진 좀 특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를 고1 1학년 과정에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또 그래프 사이의 연관관계 부분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요소 좀 담겨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프의 좀 특징을 좀 잘 살펴가지고 풀이를 좀 잘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조응이 된 함수가 역함수가 좀 존재하고요. 이미 실수에 대해서 어이쿠 독특한 형태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F의 어이구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주어진 부분들의 A, B 이렇게 F 역함수의 A에다가 F 역함수의 B 이렇게 처리 되는데요. 요게 A 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A 자리에 FA 이렇게 좀 들어왔다, FB가 이렇게 좀 대입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요. 그대로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자리에 FA를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B 자리에다가 FB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하고 관계에서 만나는 거니까 항등함수 형태 처리해서 A 되고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AB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습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은 좀 어떻게 줘야 되는 건가요? 어이쿠. 그럼 뭐 위에 주어진 식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F1이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 B에다가 좀 각각 2를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뜻에 해당해서 이제 F1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대입해주면 또 1 되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된 결과 이게 이제 뭐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돼서 F2는 2입니다. 라는 결과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F2는 2였으니까 F2 더하기 2는 이퀄 또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그러면 4는 이퀄 4 이런 관계가 되겠죠. 아이쿠. 그러면 1, 2 대입해서 F3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1 대입하고 2 대입했다 이렇게 되면 또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거니까 F3은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대입해주면 7이 되겠고 7은 또 7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 또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면 좋을까요? 디귿은 뭐 FA 더하기 FB 이 결과가 A 더하기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요걸 좀 결국 이용하면 되겠죠. F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역함수 해주면 되겠죠. 이 함수들은 서로 이제 바꿔서 원래 함수건 역함수 관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FA 더하기 FB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좀 또 처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형태가 좀 써있던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들. 평상시에 다루던 패턴하고는 조금 낯설게 돼 있어서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래도 뭐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잘 이용하고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만 조금 살펴가면 또 나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접하면서 한 변 길이가 x축의 직사각형 둘레 길이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y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딱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1사분면에 있는 좌표 하나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세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가로 길이 대칭 구조니까요. 가로 길이가 뭐
둘레의 길이였죠.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t 처리되면 되겠고 세로 길이는 뭐 두 개 되는 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형태에서 좀 식을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좀 어떻게 풀이하는 건가요? 4배에다가 루트 안에 있는 걸 좀 감안하면 t 마이너스 이런 부분 좀 만들어야 되겠고 2배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됐으니까 플러스 4 해서 좀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해서 놓고 풀이를 좀 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4배 되겠고 루트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식 부분들하고는 서로 관계가 있죠. 그 관계를 만들려고 제가 이제 이 모양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치환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a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4 이런 모양의 이참수 좀 생각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온 여기 치환하는 여기 이 값 자체가 루트 돼 있으니까 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에서 나온 결과니까 여기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인데 뭐 최대값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참수 부분들의 꼭지점의 a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2분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최대입니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16, 17, 4분의 17입니다라고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형태 부분들이 이게 좀 어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루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밖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이렇게 이만큼 변형을 해도 그 다음에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곱했을 때 특히 이제 부호가 또 약간 좀 반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 보아서 이번에 좀 학습을 좀 확실하게 좀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4개와 같은 종류의 쿠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키가 좀 약간 걸칫거리죠. 뭐 쿠키를 2개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한테 다 줘도 되죠. 아이스크림이 4개가 있고 사람 5사람이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 4개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쿠키를 각각 한 사람씩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3사람 근데 이런 건 좀 방법이 좀 2가지가 좀 나눠지겠군요. 쿠키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이스크림 이제 하나씩 받을 아이스크림 뭐 2개, 한 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한 개 받고 둘 중 하나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큰 틀에서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거는요. 5명 중에서 쿠키 받을 사람을 고르면 되죠. 5 컨벤션을 골라서 쿠키를 주고 나머지 4사람은 열심히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면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 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5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5, 4, 20에 120입니다라고 해서 가질 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단 5명 중에서 2사람 골라서 쿠키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사람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좀 묶어야 되겠습니다. 2개, 하나, 이런 형태로. 그럼 이제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 팩토리를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고요. 요걸 좀 이제 3사람한테 좀 나눠주는 거죠. 3 팩토리입니다라고 해서 대응시켜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여기는 또 이게 얼마가요? 이게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360까지입니다라고. 가지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주는 건가요? 쿠키를 받을 사람, 일단은 일단은 5사람 중에서 2사람을 골라서 쿠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2사람 중에 1명을 골라서 또 아이스크림도 하나를 또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사람들에서 이걸 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좀 나눠주면 되는 건가요? 아이스크림 3개가 좀 남았고, 근데 아이스크림을 좀 골라야 되는 거군요. 이거 좀 큰일 납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는 건 좀 맞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골라야 되죠. 아이스크림 하나를 골라서 누구한테 주고 여기 좀 빠졌군요. 아이스크림 고르기. 그다음 이제 3개 남은 아이스크림 이 부분들 이제 3팩토리얼에서 이제 3사람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에다가 여기는 8에다가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또 어떻게 했습니까? 48에 480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480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960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 쿠키가 같은 종류라서 좀 아이디어가 좀 다른 거랑 좀 색다르게 다른 거니까 쿠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쿠키 두 개를 한 방에 줄 수도 있고 각각 하나 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아이스크림. 이게 쿠키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아이스크림도 받는 이런 경우 나눠서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이고 마지막 게 좀 어렵군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골라서 쿠키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쿠키 주는 것까지 여기가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큰 흐름틀 어떻게 접근해 갔는지 이런 부분들 관찰해 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A, B, C, D 4개의 문자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8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 가지고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양 옆에는 숫자가 되겠고 1 옆에 문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이고 이것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A하고 1이 이렇게 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문자가 오면 되겠고 옆에 또 숫자가 이렇게 오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 옆에 그냥 숫자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1 옆에 여기 이제 숫자 이렇게 오겠고 여기 옆에 이제 아예 문자 이렇게 와서 물론 이제 서로 관련이 없는 이렇게 좀 묶여져 있는 경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군 흐름 둘,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A하고 1하고 바꾸는 거니까 바꿔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숫자는 지금 2, 3, 4 남았는데 숫자가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 세 가지가 되겠죠. 3, 뭐 2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자는 또 B, C, D 이렇게 되는데 B 왔다 하면서 뭐 가지수는 세 가지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덩어리가 돼 있겠고 숫자가 그러면 또 3, 4가 남아 있죠. 그다음 문자는 또 C, D 이렇게 남았으니까 여기 네 개에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5개를 보면 돼요. 5개를 좀 나열한다니까 5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A 옆에는 숫자가 좀 와야 되는데 숫자는 뭐 1 빼고 3 곱하기 2에서 숫자가 오면 되겠고 되죠? 그 다음에 1 옆에는 또 문자가 와야 되는데 A 빼고 문자 그러면은 또 3 곱하기 2에서 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돼 있고 문자 숫자가 좀 2, 3이 왔다고 치면서 4라는 숫자가 남아 있겠고요. 문자가 이제 B, C가 왔다면 이제 D가 남은 거니까 4, D 덩어리 해서 4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연산을 또 열심히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3 곱하기 이게 좀 공통이 좀 처리가 좀 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3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36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4팩토리얼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죠? 720이었나요? 720에다가 곱하기 3 해주는 그런 종류니까 이거는 37, 21, 216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또 이거 36 곱하기 24를 또 해야 되잖아요. 46, 24, 1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26, 12에다가 7,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864 이렇게 처리되겠죠? 864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8이니까 이것도 6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024까지 해서 분리를 좀 진행하면 되는데요. 3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의 좀 조건에 맞춰서 뭐 이렇게 A 옆에 이제 숫자 오는 경우, 문자 오는 경우, 뭐 이건 뭐 당연히 좀 생각해야 되는데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하면서 A하고 1이 좀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동시에 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뭐 오른쪽은 문장 그대로 좀 처리가 되는데 디귿은 이제 둘을 좀 결합한 부분들이니까 앞쪽 부분의 이 표현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12번 함께합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4, 6인 세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중심을 포함한 19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18개의 점을 정할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문제 같은데요. 자, 중심은 모두 좀 일치하고요. 반지름이 6인 곳에 점 8개 찍고 4인 곳에 4개 찍고 2인 곳에 또 6등분해서 6개 찍고요. 그 다음에 2인 곳에 4개 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삼각형 개수가 좀 최소가 되게 하는 거죠. 삼각형 개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거니까 점을 대칭 구조가 되게 좀 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8개 찍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8개 부분에 등분해서 좀 찍으면 되겠고 반지름이 4인 곳에 6등분 하는데 이렇게 6등분해서 좀 점을 좀 찍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등분 점 찍고 뭐 4등분은 이렇게 해주면 돼. 겹쳐가는 부분이 되면 되겠죠. 그냥 중심 있고요. 됐습니까? 점들을 좀 잘 표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 6등분하는 점이 지금 이게 각도가 이제 60도 위치잖아요. 60도 위치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60도 배웠을 때 4 코사인 60도 뭐 이런 부분 이거 기억나실까요? 기억 좀 잘 안 날 텐데 코사인 60도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 결과가 2거든요. 그래서 이게 60도 되는 위치에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일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요. 19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면 전체 삼각형 개수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 되겠죠. 19, 18, 17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2 곱하기 6, 3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 39, 27에다가 57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9에다가 35, 39에다가 또 5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800 그러면 969개의 만들 수 있다. 뭐 이것을 물론 빼야 되겠죠. 19 콤비네이션 3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빼야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점 중에서 3점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4점 찍은 부분하고 이게 90도 위치가 일치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점에서 또 3개 점 하는 걸 좀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 점에서 3개 점 하는 걸 또 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 뭐 중간에 찍힌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 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60도 위치 부분적으로 찍을 때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4개는 좀 쉬운데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두 부분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들 관련돼서 3 콤비네이션 3에서 빼들 이런 부분 6개를 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가 969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는 765, 6 지워지니까 57, 35 빼면 되겠고 이건 10이 되겠고 여기는 뭐 6입니다라고 해서 좀 빼기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41에다가 51을 좀 빼는 건가요? 51을 좀 이렇게 빼는 그런 내용 형태 빼기를 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9, 1,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918 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전체 개수 구해가는 거는 뭐 점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라고 해주는 건데 문제 부분에서 최소가 되려면 한 줄에 좀 여러 개가 쭉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8등분한 부분들하고 4등분한 부분들 이렇게 좀 겹쳐지게 그 다음에 뭐 6등분하는 부분들도 점 2개가 이제 이렇게 좀 일치되게 해서 7개의 점 겹치게 그 다음 5개의 점 겹치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좀 담겨 있죠. 여기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수 카운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개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수 그래프고 역함수 그래프 gx에 대해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fx 자체가 뭐 x값이 0보다 큰 때 적을 때에서 좀 살짝 좀 나눠야 되겠죠. 0보다 크게 되면 3분의 2x 플러스 a 처리하면 되겠고요. 0보다 작으면 3분의 4x 플러스 a 해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이 0보다 작을 때 해서 좀 일단 식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a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뭐 양수 되가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가 뭐 역함수 관련 문제가 되게 되면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y절편이 a였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좀 느슨하게 가면서 만나겠고 3분의 4니까 조금 급격하게 가면서 만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넓이를 좀 열심히 좀 구해서요. 우리는 이 넓이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를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교점부터 좀 차분하게 알아가면 되겠죠? 3분의 2x 플러스 a하고 y는 이꼴 x 만나는 점. 그러면 3분의 1 x는 이꼴 a 이렇게 쳐야 되겠으니까 이 좌표 자체가 3a, 3a 해서 하나 구해주면 되겠고 3분의 4x 플러스 a는 이꼴 또 x 이렇게 처리해주면 3분의 1 x는 이꼴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좌표는 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에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그러면 뭐 밑변 길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건데 아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 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그 다음에 이제
0,a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루트 2분의 0a 절대값 하니까 뭐 아이고 이렇게 절대값에서 뭐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2배도 해야 되죠. 2배. 그럼 2분의 1. 밑변 길이는 3a 마이너스 3a부터 3a까지 해서 뭐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a 루트 2 처리지면 되겠고 높이가 루트 2분의 a에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 값이 양수니까 절대값은 필요가 없겠죠. 소거되고 그러면 뭐 6a 제곱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런데 결과가 얼마라고 됐습니까? 36입니다 라고 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a제곱이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양수 a 값은 루트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좀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관련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처리해 간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에 어이쿠 2의 지수들을 뭐 열심히 잘 처리했는데요. 2의 1제곱부터 9제곱까지 하니까 9개의 숫자가 되겠죠. 9개의 숫자를 좀 써가려고 합니다. 1열, 2열, 3열에다가 써놓은 세 숫자의 합을 각각 A, 1, 2 쓰려고 했을 때 1열의 숫자의 합이 좀 제일 커야 되겠죠. 빈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제곱, 이 세제곱 열심히 3이 되는가? 이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 열심히 다 더하면 들어요. 얘는 이 4제곱보다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2부터 열심히 또 2의 8제곱까지 다 더하게 하더라도 2의 9제곱보다 작고, 이런 수의 특징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2의 9제곱 부분들이 무조건 1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의 9제곱을 1열에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요, 그냥 뭐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2의 9제곱이 이렇게 뭐 들어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나머지 두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8개의 숫자들이 있으니까 뭐 골라서 이곳에 뭐 들어갈 까지 8가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 이제 7가지 해서 이제 들어가서 1열을 채우면 되거든요. 채우고 나서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만약에 그게 이제 뭐 7제곱, 8제곱 이렇게 써서 이제 6제곱까지, 2의 6제곱까지 있다면 2의 6제곱이 제일 큰 숫자니까 큰 숫자를 2열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을 때 뭐 다른 숫자들이 뭐 들어가서 2의 8제곱이 남았다. 그럼 2의 8제곱을 2열에 제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쨌든 나머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이 숫자를 2열에 또 한 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는 가지수는 3가지 해서 이런 곳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몇 개가 남았습니까? 5개의 숫자가 남았겠죠. 그럼 5개의 숫자를 중에서 또 골라서 나머지 2열의 칸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쓰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숫자가 3개가 남았고 3개를 이제 3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에서 대응시켜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디어 부분들, 숫자 부분에서 이제 크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숫자.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제일 큰 숫자 집어넣고 나머지 숫자를 그냥 편하게 대입을 해주고요. 나머지 6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또 당연히 2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처리하게 되면 쉽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7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좀 표시하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연산을 조금만 좀 신경 쓰는데 3, 4, 5팩토리얼까지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 곱하기 2 해서 그 2를 저 이쪽에서 곱하기 해서 6을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이 부분 결합해서 이제 6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니까 자연스럽게 7 팩토리얼이 되니까 앞에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 12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숫자 구성에서의 아이디어, 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설명드린 숫자의 특징 조금 기억해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15번 함께합니다. 15대 일렬로 15대의 자동차를 각 한마다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3대씩 주차할 수 있는 구역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종류의 자동차 PQR 대수가 좀 정해져 있고요. 자동차를 좀 12대를 15대 공간이었는데 12대 주차하는 거죠. 주차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자동차는 구분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뭐 조건들인데 어떤 조건이냐? 같은 자동차는 모두 이웃해서 주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P 자동차 그럼 뭐 PP 이렇게 묶어서 이웃하면 묶는 거니까요. Q는 Q 이렇게 묶어서 또 주차하면 되겠고, R은 RR 셋, 넷,
여섯 대를 또 묶어서 덩어리로 좀 주차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묶어서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모두 또 같은 구역에 한다는 얘기니까 또 P 자동차에 또 다른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P를 뭐 제일 조건을 좀 처리해가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아이고 같은 구역에 되면 그러면 A 구역에 요 앞쪽에 이렇게 PP 주차하는 거랑 그럼 E 구역 뒤쪽에 이렇게 주차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하는 거고 뭐 대칭 구조 형태로 해가면서 카운팅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절반 정도 해가지고 두 배 해가는 그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B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C 구역에 와서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은 또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절반을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카운팅하거나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결과가 좀 같아지겠죠. 이제 두 배에서 처리되면 되니까 앞쪽 부분들 조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P를 A 구역에 이렇게 앞쪽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하게 되게 되면요. A 구역에 좀 나열되는 경우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그러면은 13칸이 좀 남는데 빈 공간이 좀 3개의 구역이 빈 공간이 남죠. 그럼 이제 큰 덩어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빈 공간에다가 먼저 5개의 구역 중 3구역을 고르고 그다음 QR 부분들 나열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A 구역의 뒤쪽에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뭐 세 구역 차였으니까 12구역이니까 빈 공간이 이미 하나쯤 사용된 거니까 한 공간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덩어리 나열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빈 공간은 구별이 안 되니까 네 구역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QR을 좀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 구역에 나열될 때는 B 구역의 앞쪽에 이렇게 나열되게 되면 앞에 공간이 좀 3개가 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곳에는 Q도 못 들어가고 R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뒤쪽에 10개의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Q하고 R 그냥 나열해서 두 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럼 3개가 그냥 다 비는 거군요. 근데 B 구역의 뒤쪽 라인에 이렇게 두 개를 들어가게 되면 앞에 구역이 좀 4칸이 되는 거죠. 4칸 되게 되면 그곳에 R은 못 들어가지만 당연히 Q가 들어가야겠죠. 대신 또 뒤쪽에서 부분들에서 9칸에다가 QR을 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Q는 뭐 당연히 앞쪽에다가 고정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R 부분들이 좀 6개 나열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세 공간하고 그러면 알랄랄라하고 A는 좀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4개의 구역 중에서 뭐 이게 차지해주고 R을 좀 한 덩어리 가는 거니까 아이쿠 그냥 가볍게 그냥 4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C 구역은 앞에 요렇게 나열되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6구역의 뒤에 6개, 7개 이런 구역이 P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데 이때 이제 앞쪽에 Q하고 뒤에 R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치면은 6개 이제 Q가 좀 4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4칸 차지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차지할 때 2에서 5 차지할 때 3에서 6 차지할 때니까 뭐 3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7에 차지하 들어가면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R 하에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6개는 꽉 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7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4, 5, 6, 7 이렇게 되니까 4가지가 되는가요? 4가지 1 곱하기 4에서 4가지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구역에 들어간 거 됐고 뭐 대칭 구조니까 2배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으면 되겠고요. 계산은 10 곱하기 20에다가 더하기 6이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합쳐서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4에서 1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8에다가 28 48 되는가요? 2 곱하기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96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묶여서 돼 있어가지고 별로 안 될 것 같았는데 B 종류는 또 이렇게 좀 한 구역에 대해서 적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은 가지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 자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P라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이 좀 까탈스러운 것부터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들 이제 조건을 좀 처리해가면서 경우수를 구해간다. 이런 관점을 유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역함수를 또 gx라고 하겠습니다. fx 역함수 gx 그림과 같이 8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하고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 또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 C, A, B, C, D 좌표를 좀 정해지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또 합을 또 SN이라고 했죠. 무슨 이제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이제 역함수 관계니까 뭐 그래프의 좀 특징을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뭐 AN하고 BN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Y는 X 이렇게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대칭을 좀 처리하게 되면 BN을 좀 대칭해 준 게 C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이용해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DN 또 이렇게 대칭해 준 게 이렇게 AN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 자, 그래서요. 일단은 주어진 함수 부분은 2x 플러스 이 부분들하고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하고 일단 뭐 교점 부분들에 대한 식을 좀 제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해서 이항시키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n 처리된 부분들이 더하기인데 더하기 2x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돼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요. 1 마이너스 nx 처리되겠고 플러스 n 플러스 2는 이꼴 최로 해서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만나는 점을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할까요? 알파 베타에서 베타가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n 좌표 자체는 그러면 알파 콤마 뭐 직선 방정식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점 좌표 자체가 베타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관심은 좀 cn 좌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역함수니까 y는 대칭해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n 베타 이렇게 놓는 것이 불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n 플러스 2 이렇게 좀 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넓이 자체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좀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고 y는 이꼴 x에서 이제 대칭하다 보니까 이거 직각이거든요. 그래서요 직선 자체고 지금 우리가 y는 이꼴 x에서 이렇게 좀 직선 됐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걸 좀 밑변 길이로 해서요. 즉 2분의 1의 an, cn 이런 걸 밑변 길이. 그다음에 높이 자체는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뭐 h 이렇게 해서 h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2배 해서 구해간 것이 뭐다? sn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좌우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소거하고요. h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또 직선의 방정식이 또 필요하군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또 거리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그러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높이 h라는 부분들은 루트 2분의 00의 n의 절대값 그러면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볼까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n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n 제곱해서 또 2배 되고 루트 이렇게 씌워지겠고 루트 2분의 n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이게 이제 sn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 이게 좀 소거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근거계수 관계에서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곳에다가 n 마이너스를 좀 대표하면 n 또 소거되니까요. 1 되죠. 그러니까 이제 sn이 곧바로 n입니다라는 이런 관계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연스럽게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그럼 뭐 S8, S9, 그럼 뭐 8 더하기 9가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더하기해서 그냥 17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함수가 갖는 성질 y는 이꼴 x 대칭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만나는 교점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근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미지수가 들어갔으니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자체를 이렇게 문자로 넣어가는 이런 절차. 특히 이제 대칭 구조에서 CN에서 삼각형 OAN-CN 요 형태의 좀 넓이를 좀 구해가는 이런 내용이죠. 그 넓이를 좀 이렇게 또 2배 이런 형태에서 좀 접근해가는 이런 절차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거리 구했을 때 이제 근거계수 용어에 대표하는 이런 절차들 몇 가지 내용들이 한 그림 속에 좀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1부터 8까지 자인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인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공에 적힌 숫자가 연속하는 자인수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1, 2, 3에서 이렇게 3개가 접하는 것부터 하면 되죠. 쭉 해서 나중에 3개씩 접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 7, 8 이렇게 접할 때까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앞에 숫자를 좀 생각해 주면 6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주면 1, 2가 접할 때 그러면 3은 빼고 4, 5, 6, 7, 8 이렇게 되니까 이거 5종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7, 8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가 접할 때하고 그다음에 뭐 7, 8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경우 따지게 되면 요거는 2 곱하기 5까지 해서 이제 10가지 정도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 1도 안 되고 2, 3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럼 옆에도 안 되는 거니까 5, 6, 7, 8 해주면 이건 4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2, 3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6, 7 이렇게 되는 6, 7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3, 4,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죠. 5가지는 4가지씩 나와서 20가지입니다라고 계속 카운팅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는 36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들. 뭐 일일이 좀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접할 때, 근데 이제 2개 접할 때는 양 끝에서 접하는 경우랑 중간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좀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 좀 조사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계산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MN의 곱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뭔가요? M 곱하기 이게 좀 뭐죠? 아이고, 이거 가로를 또 칠 것까지는 없죠. n 곱하기 n-1, n-2 그리고 5개를 곱하는 건데 아이고 뒤에 3개는 이제 약분되는데 에이 참 n-3, n-4 사실 요것만 쓰면 되는 거죠. 곱는 72에다가 n-1, n-1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소거를 좀 이렇게 좀 해서요. 관계식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m에다가 n-3, n-4 한 이 부분들이 72입니다라는 관계식을 좀 하나 얻어내면 되겠죠. 뒤에 부분들은 아이고 그럼 뭐가 남을까요? n-4가 남는 거예요? 3까지가 소거가 되는 거겠고 그럼 4n-5 이렇게 남으면 이게 이제 m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여기다 좀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n-3, n-4 제곱에 n-5 한 부분들이 72, 98, 7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데 뭐 수를 좀 네 덩어리로 좀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이제 크기 순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4, 3, 3,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일치가 되는 거니까 n-3은 4 이렇게 해서 n은 7을 구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다 또 대입하는 게 m이죠. 그럼 이제 또 7을 대입해 주니까 m 값은 3 곱하기 2 해서 6입니다라고 m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mn 전부 다 구했습니다. 또 그걸 구해야 되는가요? 그럼 n 곱하기 n 해주면은 42가 되는가요? 42입니다라고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순열 조합 계산해가는 그런 틀만 좀 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괜히 좀 써져 있다 이게 좀 퍼뮤테이션하고 콤비네이션 이런 퍼뮤테이션식들이 좀 써져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계산식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좀 주어져 정의되어 있고요.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는 또 이거부터 평행이 되는가요?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gx하고 만나는 또 교점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이때 상수 k에 대해서 교점 개수가 하나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하나 되는 이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제 범위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일단 뭐 함수 자체를 좀 분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알아가면 되겠죠. gx를 곧바로 알아갈까요? gx를 좀 곧바로 알아가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썼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x-a에 b에 x-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플러스 ab 이렇게 처리해서 좀 식을 좀 세워가면 되는 거니까 뭐 gx라는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x보다 a보다 작으면 여기는 x-a에다가 ab 처리해주고 플러스 b 이렇게 좀 가면 되겠죠. x값이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fx자리에다가 뭐 x 플러스 2a를 좀 대입해주면 여기다 x 플러스 2a 대입하니까 x 플러스 a에 대해서 ab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에다가 더하기 a 됐으니까 a 플러스 b에서 식을 좀 가볍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좀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잘 그리면 되겠죠.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란 이야기는 고마운데 아이쿠 이게 지금 b 값이 좀 결정이 좀 아직 안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일단 a는 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겠고 b 값이 모르니까 b 값을 양으로 할까요? 이 b 값이 양이라고 해주면 절편도 이제 양에서 이제 b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양 쓰니까 1사분면이니까 a보다 작을 때 1사분면 거 적을 때 그려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요거는 점근선이 또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양수 부분이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요? 점근선이 또 y는 또 a 플러스 b면 여기다 b가 더 큰데요. 이렇게 그래서 점근선 되어 있는 데가 1사분면이면 a보다 큰 쪽이니까 이 아래쪽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이고 그러면 뭐 중간에 뭐 t 그어서 이제 교점이 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요 그래프는 좀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a는 양수라는 거 알고 b는 음수일 때 성립한다는 걸 좀 알고 풀어가는 거죠. 좀 시작해 가면 되겠습니다. 축을 잡고요. 점근선 a를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점근선 B 부분들을 뭐 대략 좀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B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 잡은 다음에 2, 4, 4분면 형태에서 4, 4분면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보다 작을 때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요? 뭐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점근선이 또 하나가 좀 이제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대략 좀 정하고요. 마이너스 a 좀 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a 플러스 b니까 또 a 플러스 b 이렇게 정해서 하나 좀 정하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b에서부터 a만큼 또 위로 좀 가서 a가 양수였으니까요. 여기 a 플러스 b 값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점근선 잡고 그 다음에 2, 4, 4분면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a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가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일부가 점근선이 a 플러스 b였으니까 b까지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들 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아이고 잘못 그려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그려가면 되겠죠. 이 모양들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 모양 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좀 이해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교점 개수가 하나 되는 거죠. y는 t하고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지금 이곳이 이 아래쪽이 됐을 때 여기가 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좀 한 개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그거니까 한 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또 범위가 또 k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요 값이 k가 되겠는데요. k보다 해서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는 부분들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 지금 여기가 a일 때 만나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9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마이너스 8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개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a일 때의 함수값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9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a일 때의 함수값 a를 좀 대입해주면 2a분의 a가 소거되니까 2분의 b 더하기 그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건가요?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게 좀 점근선이 이게 b였잖아요. b 값이 마이너스 8인데요.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대표면 마이너스 4 더해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마이너스 9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두 개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a 더하기 b 한 결과가 k였죠. 이제 k 값은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5입니다라고 해서 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5 맞죠? 아이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제가 뭐 양수적에 그랬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b 값이 상당히 좀 작은 거죠. 마이너스 8 부분들은 엄청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뭐 원점에 가깝게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좀 생겼군요. 뭐 이건 최종 결과를 알고 푸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차지해주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식의 뜻을 여기 좀 해석해서 좀 찾아가는 절차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정답 K는 이제 마이너스 5였고요. 다시 한번 좀 복잡해서 절차를 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면요. 일단은 뭐 A 값은 양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맨 처음에 뭐 식 쓴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뭐 식을 좀 그대로 쓴 부분이고 이건 이제 점근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갈 준비 마친 거고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사분면을 몰라서 이 양인 그 부분을 좀 조사했더니 이런 부분 좀 근이 좀 생기지 않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B 값이 0보다 작다 부분도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점근선에 의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간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간 부분들이 이제 일부만 그린 거죠.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그려간 부분들 해서 그래프 그려간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y는 equal t 이런 부분들을 그어서 개수가 좀 이렇게 하나 만나고 여기서 두 개 만나고 위에서 또 이제 하나 만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에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값을 좀 처리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카탈스러워졌지만 역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차분하게 평상시에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들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물어본 거죠. 풀이는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좀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요, 이 부분들 2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 4분 방을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린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음수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기울기가 음수인 거 좀 마이너스인 거 처리해주면 되겠죠. 0지분에서 어이구 이게 좀 재수가 좋은지 이렇게 싹 지나는데 이렇게 요 점 지날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두 점 만나는 부분이 해결되겠고요. 조금 더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접할 때 부분들에서 한 점 만나고 그걸 더 지나게 되면 안 만나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y절편 k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기 2일 때 부분이 되겠고요. 두 점 만날 때 x가 0일 부분이니까 2가 되겠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2,0 지나니까 0,2가 되는 거니까 2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 부분들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좀 그때 이제 한 점이 되니까 작습니다라고 해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답 모양 형태가 좀 결정돼야 된다는 사실이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접할 때의 값은 이제 우리가 연산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4-2x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부분들 열심히 좀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k 일단 그냥 한번 쓸까요? k제곱은 이퀄 4-2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 이항시키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공통의 1-kx 처리되겠고 k제곱 마이너스 4에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접할 때니까 뭐 판별식 좀 살펴가면 되겠죠. k-1의 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5 이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2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서 좀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호의 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 모양 형태가 좀 결정돼야 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 5명, 2학년 2명이 있습니다. 7명 학생을 일렬로 좀 세우는데요. 2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을 한 명만 세우거나 양 끝에 1학년을 세우는 경우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한 명 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하나의 좀 덩어리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1학년이 5명이니까요. 일단은 2학년이 자리를 바꾸는 둘에다가 들어올 수 있는 가수가 5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1학년 4명 해주면 큰 덩어리에서는 또 5명이 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기 곱하기 해주면 나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이게 120이죠. 어이구, 1200까지가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양 끝에다가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 끝에다가 1학년 학생을 좀 세우는 것일수. 1학년이 5명이 있으니까요.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사이에다가는 나머지 3명, 2학년 2명이니까 5명이 되는 거니까 또 5명이 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120에다가 20 곱하기 되는 건가요? 아이고, 더 많은데요. 2400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A집합, B집합, 교집합 부분 있잖아요. 양 그때 세우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이렇게 2학년 사이에 또 들어오는 경우, 이걸 좀 고려해야 되겠죠. 2학년 사이에 한 명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 끝에 좀 세운다라고 해주면 5 곱하기 4가 되겠고요. 나머지 3명에 2학년 2명이 되는데 2학년 중에 2명이 또 자리 바꾸고, 그죠? 자리 바꾸고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을 3가지에서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덩어리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이니까 2명의 학생이 좀 더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이제 한 덩어리 하나에 또 2명에서 이제 3명이니까 3명을 좀 나열하는 것을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이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6에서 30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720이 됩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빼게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600 이렇게 된 거에서 720을 좀 빼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럼 8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3에다가 5 해서 이렇게 찾으면 또 8이 되는가요? 그럼 정답은 2880 해서 288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갈 때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큰 틀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라는 사실들, 이렇게 이제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하고요. 직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 합을 최소로 하는 최소일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점이고 1사분면에 있다. B점은 그냥 X, Y 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 여기는 사각형 수선발된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둘레 길이 하겠지만 뭐 2배의 x 플러스 y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 형태 같습니다. 네변 길이의 합을 좀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그럼 뭐 이건 좌표를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x, y 부분에다가 식을 좀 이렇게 쓰면 되죠. x-2, 3x-1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더 그럴싸하게 쓸까요? x-2 이런 부분 또 x-2에다가 3x-6이 되어야 되겠는가요? 그럼 플러스 6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절차, 아이고 더하기도 있는데 그러면 빼기 한 만큼 더하기도 있는데 그럼 2배의 x-2 x-2분의 5 3 튀어나가죠. 5에서 식을 좀 아름답게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이의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으니까 식을 좀 쓰는 거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합이 좀 최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때 뭐 피점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만든 이유는 산술기하평균을 쓰려는 거죠. 이게 2 루트 5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최소값을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내변 길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이 답은 좀 10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좀 답을 써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됐죠? P점 좌표는 뭐 산술기하 평균이니까요. x-2 부분들하고 x-5 2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5 부분들이 좀 결과가 좀 같을 때니까 x-2의 제곱은 5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값은 2 플러스 루트 5에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P점 좌표가 이제 그러니까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y좌표는 좀 식을 좀 간단히 써. 요게 좀 간단하게 쓴 이거래. 이게 좀 이게 아니군요. 3 나간 거니까 아이코 x-2분의 5 더하기 3 요 부분이 y좌표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니까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가 됐고 3 플러스 루트 5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야, 이게 이제 유리함수에서 이제 둘레 길이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배웠을 때 이제 문자의 역수꼴 형태들을 좀 유도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또 등호 사용되는 부분들이 문자 사용하는 부분들이 같을 때라는 사실도 역시 또 기억을 해서 꼼꼼하게 2번까지도 답할 수 있도록 학습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2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고 개포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져가면 점점 커져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역에서 나온 결과가 홀수가 되라는 얘기는 아이고 홀짝 좀 나눠가면서 푸는 거죠. 2, 4, 6, 8 이런 부분들이 있고 1, 3, 5, 7, 9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결과가 좀 홀수가 되려면 짝수 개수가 4개수는 안 될 거고 3개에 1개 이렇게 좀 되거나 2개 안 될 거고 1개 3개 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 4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4 컨비네이션을 하면서 3개를 고르고 5 컨비네이션에서 이렇게 하나를 좀 고르게 되게 되면 숫자들이 만약에 골라지게 되면요. 만약에 고르고 또 뭐 골랐다 이렇게 처리되면 순서대로 그대로 여기에 대응시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증가함수가 돼야 되면 이제 이렇게 대응은 자동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는 5개 중에서 또 3개를 골라도 된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기는 4, 10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는 6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합을 공부할 때 대표적인 예 중에 이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선택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응됩니다. 이런 내용에 그다음에 이제 홀짝 부분들은 살짝 가미돼서 응용 좀 심긴 거니까요. 차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23번 개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상당한 레벨을 좀 갖춘 그런 문제들이 몇몇 등장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는데 이번에 좀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개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